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도 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지금부터 한국어 중급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계단에서 뛰면 안 돼요 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옆에 공책과 연필, 지우개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대화 순서예요. 일단 공공장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장소. 포어로는 espacio público라고 하죠. 우리 여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뜻으로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사회, sociedade.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한 곳의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해요. 우리 공공장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어떤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식당.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 곳. 이곳은 하나의 공공장소예요. 두 번째, 지하철.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것이니까 공공장소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박물관. 역사적 유물이나 예술품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니 공공장소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 도서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도서관도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니 공공장소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공원. 이곳은 사람들 혹은 반려견들이 가서 산책을 하거나 소풍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공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곳이니 공공장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상황이에요. 우리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이런 공공장소에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남자가 스마트폰을 크게 틀어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옆에 써 있네요. 동영상이나 노래를 들을 때는 크게 듣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공예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아이가 식당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예절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이 아이는 공공예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세 번째. 여기 이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먹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공공예절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공공예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즘에 우리가 특히 지켜야 할 공공예절 중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재채기를 하는데 입을 안 가리고 크게 재채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공공예절은 무엇일까요? 재채기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면서 우리가 공공예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대화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과 지수와 마이클의 대화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학교 계단에서 1학년 동생이 넘어졌어요. 많이 다쳤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했어요. 여러분은 계단에서 뛰지 않지요? 네,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요. 계단은 위험하니까 밀지 말고 꼭 줄을 서서 내려가세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떤 글을 읽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학년 동생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다쳤냐고 걱정하면서 물었죠. 선생님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꼭 계단에서는 위험하니까 밀지 말고 꼭 줄을 서서 내려가라는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수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뛰지 않고 천천히 줄을 서서 내려가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혹여나 계단에서 오르거나 내릴 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질서와 규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는 5가지의 질서와 규칙이 있고요. 여기 옆에 또 4가지의 규칙이 더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하나하나 천천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서. 포어로는 order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와 차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아무 탈 없이 일어나도록 지킬 수 있는 순서와 차례를 뜻해요.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행동한다. 공공장소에서는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규칙. 포어로는 해그라예요.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정해진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예문을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행동해요.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그림처럼 학교의 규칙 혹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규칙적인 삶, 이런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양보하다. 포어로는 세델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사양하며 남에게 미루어 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예문을 볼게요. 오늘 아침에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항상 다투며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이다. 자, 여기 보면 한 아이가 버스에서 자리를 할아버지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볼게요. 줄을 서다. pegar uma fila. 차례나 기회를 기다리다. 자, 이제 예문을 볼게요. 아이들은 키 순서로 줄을 섰어요. 나는 맨 뒤로 가서 줄을 섰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줄을 서다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밀다. 포어로는 empujar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문을 보자면 바위를 언덕 밑으로 밀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
우리 어느 곳에 들어갈 때 문에 미세요라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밀면서 들어가야 해요. 자, 이제 6번째, 뛰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꼬헬, 달리다 라는 뜻과 뿔랄, 점프하다, 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한참을 뛰다 뒤돌아보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문은 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볼게요. 제자리에서 높이 뛰다. 여기 두 번째 예문에는 점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것 혹은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것을 뛰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볼게요. 넘어지다. 포어로는 까일라고 하죠.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지난 겨울에 스케이트 타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아이가 넘어지는 사진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곳이든지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다니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8번째 볼게요. 위험하다. 포어로는 estar perigoso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문을 보자면 차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해요. 이곳에서 공사 중이어서 위험 표지판을 놓았어요. 이렇게 예문을 보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위험한 곳이나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5번째 보도록 할게요. 안전하다. 포어로는 estar seguro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국어사전의 뜻을 보자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위험하다와 완전 반대로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예문을 볼게요. 아기들은 자동차 탈 때 유아용 카시트에 타야 안전해요.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을 보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수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아이가 차를 탈 때 이렇게 카시트에 탄다거나 혹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보도록 할게요. 규칙을 지키다. 포어로는 seguir as regras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규칙을 잘 지켜야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규칙은 지키다 라는 동사가 따라 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1번째. 차례를 지키다. 포어로는 manter a ordem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에는 차례를 지켜야 한다. 화장실에서 차례를 지키고 기다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차례도 마찬가지로 지키다 라는 동사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순서, 문법과 표현 순서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문법을 배울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법. 뭐뭐 으면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한 금지, prohibition 혹은 제한, restriction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에요.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계단에서 뛰면 안 돼요.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단에서 뛰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혹은 교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뭐 으면 안 돼요를 씁니다. 우리 한번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지수야, 빨리 가자. 학교에 늦으면 안 돼. 알았어.
두 번째 대화. 여러분, 교실에 휴지를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으면 안 돼요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보았어요. 자, 우리 이제는 연습을 하면서 정확히 더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여기 이 두 친구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게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뭐뭐 으면 안 돼요를 어떻게 쓰는지 연습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여자친구가 책에다가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책에 낙서를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 친구가 복도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여기 이 두 친구들이 계단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계단에서 장난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법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법. 때문에. 앞에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 하성이나 원인, 까우자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에요.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볼게요.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감기가 원인이어서 학교에 못 갔어요. 시험이 이유여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뭐 때문에를 씁니다. 우리 한번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감기 때문에 못 왔어요. 두 번째 대화. 어제 저녁에 런닝맨 봤어요? 아니요, 숙제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문에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보였어요. 이제 우리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때문에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여기 남매가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때문에를 쓰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장난감 때문에 동생하고 싸웠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때문에를 어떻게 쓰는지 연습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남자친구가 지수가 밀어서 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때문에를 쓰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수 때문에 넘어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 친구가 햇빛이 강해서 모자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때문에를 쓰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햇빛 때문에 모자를 썼어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이 친구가 눈이 많이 와서 자전거를 못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눈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문법과 표현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이제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네 번째 순서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잠깐 멈추어서 혼자 풀어보고 나중에 답을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잘 풀어보았나요? 우리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밀다. 이것은 어디에다 썼나요? 네, 이 그림 옆에다가 썼죠?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넘어지다. 이것은 어디에다 썼나요?
네, 여기 넘어진 여자친구 옆에 썼나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을 서다. 이것은 어디에다 썼나요? 네, 여기 줄 서 있는 친구들 옆에 썼다면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자, 네 번째. 뛰다. 이것은 어디다 썼나요? 네, 여기 뛰고 있는 친구 옆에 썼어요. 네, 맞았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양보하다. 이것은 어디다 썼나요? 여기 먼저 지나가라고 하는 친구 위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자, 여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어요를 뭐뭐 으면 안 돼요를 바꿔서 쓴 것을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에도 잠깐 멈추어서 여기 이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잘 풀었나요? 우리 이제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뭐뭐 으면 안 돼요를 쓰면서 어떻게 써보았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썼나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계단에서 뛰어요. 이건 어떻게 썼나요? 계단에서 뛰면 안 돼요 라고 썼다면 맞았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문제, 책상 위에 그림을 그려요. 이건 어떻게 썼나요? 책상 위에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라고 썼나요? 네,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그림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감기에 걸렸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뭐 으면 안 돼요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친구들 이번에도 잠깐 멈추어서 여기 이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잘 풀어보았나요? 우리 이젠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는 그림을 보고서 쓰는 것이니까 충분히 친구들이 보이는 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과 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창문을 좀 열자 라고 했는데 여기 비가 오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썼나요? 밖에 비가 와서 창문을 열면 안 돼 라고 쓴 친구들 있나요? 네, 맞았어요. 자, 이 두 번째 문제, 이 꽃을 꺾어서 동생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꽃을 꺾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꽃이 아파하니까 꽃을 꺾으면 안 돼 라고 쓴 친구들이 있나요? 네, 그럼 맞았어요. 이제 세 번째 문제, 와, 이것 좀 만져봐. 진짜 같아. 여기 박물관에 갔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예술품을 만지려고 하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박물관에 있는 건 만지면 안 돼 라고 쓴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맞았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쓰는 것이니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이랑 답이 다르다고 해도 마지막에 뭐뭐 으면 안 돼요만 잘 쓰면 되니까 그 점 알아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여기 비, 축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때문에를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비 때문에 축구를 못했어요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때문에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잠깐 멈추어서 여기 이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잘 풀었나요? 우리 이젠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제, 숙제, 텔레비전. 이 두 가지로 어떻게 썼나요? 숙제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봤어요 라고 썼나요?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감기 학교. 이거로는 어떻게 썼나요?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라고 썼나요? 네,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시험, 놀이공원. 이건 어떻게 썼나요? 시험 때문에 놀이공원에 못 갔어요 라고 썼나요? 네,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그림에 남매 둘이서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동생하고 왜 싸웠어요? 장난감 때문에 싸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때문에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친구들 이번에도 잠깐 멈추어서 여기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친구들 잘 풀었나요? 우리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서 쓰는 것이니까 충분히 친구들이 보이는 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과 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워서 이 친구가 잘 못 걷는 모습이에요. 자, 길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어제 내린 눈 때문에 미끄러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답이 똑같나요? 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책이 많이 들어있는 가방이에요. 가방이 무거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네, 책 때문에 무거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맞았나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일 때문에 아직 회사에 계세요 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랑 맞았나요? 네, 정말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도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